자, 이번 시간에는 산포 가는 길 할 거예요. 우리 황석영 현대소설이에요. 산포 가는 길. 이 작품이 쓰여진 이 당시에 그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 인물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지, 또 이 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또 배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산포라고 하는 공간의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감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작품의 다른 특징이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여로형 소설이 뭐라 그러냐면 등장인물들이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계속 길을 걸어가면서 움직임에 따라서 길을 모티브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갈래는 현대소설입니다. 이 시대적 배경이 바로 1970년대인데 1970년대의 겨울이에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계절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이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리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주인공들이 보시면 여기서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어요.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인물들이 겨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춥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970년대 겨울에 산포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성격은요, 현실 비판적이고 사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 때문에 인물들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어떠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다 노출시키게 될 겁니다. 자, 제재는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에요. 자, 주제.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고향을 상실한 떠돌이들의 애환,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의 느껴지는 연대의식. 함께 나중에는 마음속으로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가 되고 싶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특징입니다. 대화와 행동을 묘사하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 길을 모티브로 삼고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바로 산포라고 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산포는 이 세 인물들 중에서 누군가의 고향이에요. 자, 세 번째 특징,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작품의 결말을 처리하고 있는데 왜 여운을 남기게 될 것인지 이거는 끝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포 가는 길 전체 줄거리를 한번 볼게요. 산포 가는 길. 황석영. 공사판을 떠돌아다니는 뜨내기 노동자 영달은 지난 3개월 동안 일했던 공사판의 공사가 중단되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방황한다. 목적지 없이 떠돌던 영달은 길에서 고향인 산포로 가는 정씨를 만나 그와 함께 산포로 향하기로 한다. 두 사람은 주점에 들러 아침을 먹다가 그 집에서 일하던 작부 백화가 도망쳤으며 그녀를 잡아오면 살해하겠다는 주인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다시 길을 떠난 두 사람은 산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감천으로 가던 중 눈 덮인 길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난다. 백화는 처음에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영달과 정씨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서서히 마음을 연다. 세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고 길을 걷던 중 백화가 눈 덮인 길의 고랑에 빠져 발목을 다친다. 영달은 다친 백화를 업어주고 그녀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게 된다. 눈길을 헤쳐 감천 읍내에 도착한 세 사람은 떡을 사서 나누어 먹고 역으로 향한다. 역에서 백화는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영달은 그녀를 따라가지 못한다. 영달은 기차표와 간식거리를 사서 백화에게 주고 백화는 자신의 본명을 알려준 뒤 떠난다. 영달과 정씨는 산포로 가기 위해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한 노인을 만나는데 노인은 산포가 옛날의 산포가 아닌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전해준다.
자신의 고향이자 마음의 정처였던 예전의 삼포를 잃게 된 정씨는 영달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린다. 자, 줄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되새기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확인해 볼게요. 산업화 시대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소설 안에서 찾아보시고요. 그 인물들의 삶을 떠올려 보면서 소설 내용을 감상하겠습니다. 작품 내용을 그 안에서 파악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공의 삶과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통해서 창작될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 1970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소설 결말 부분의 특징. 우리 아까 확인을 해봤는데 결말 부분에서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끝난다 그랬거든요. 고전 소설과는 다른 현대 소설만의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작가는 황석영입니다. 1943년생이시고요. 광복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 문제들을 계속해서 그려내시는 분이에요. 특징이 한국 전통적인 서사 양식을 재해석하는 특징을 갖고 계시고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작품을 그려내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작가의 경향을 알면 작품을 감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황석영 작가의 작품 경향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아픔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소설가 황석영. 1943년 만주에서 태어난 황석영은 1947년 월남, 서울에서 성장하여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일찍부터 남다른 문학적 재능을 가지고 있던 그는 고등학생이던 때 입속 부군으로 등단한 후 197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탑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황석영의 삶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삶 그 자체였다. 어린 시절 6.25 전쟁을 겪고 젊어서는 전국을 떠돌며 막노동판에서 일했다. 해병대에 입대했을 때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광주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서 있기도 했다. 그의 삶은 격동의 시기였던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흐름과 함께한다. 이는 곧 황석영의 작품 세계를 이루는 근간이자 자양분으로 이어지게 된다. 황석영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소설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왔다. 그는 소설 속에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 하층민들의 고통과 가난을 객지, 삼보 가는 길 등의 작품을 통해 구현하였다. 이 두 작품 모두 당시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중 삼포 가는 길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농촌의 해체와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소외계층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채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었던 영달, 정씨, 백화는 하루 동안 동행하며 함께하는 동안 서로에게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마음의 정처를 잃은 그들의 아픔은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황석영은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과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낸 한시 연대기, 탈북소녀 바리의 삶을 통해 전쟁과 폭력 등의 문제를 다룬 바리대기와 같은 작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아픔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 소설은 작가의 경험과 상상력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황석영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날카로운 시선과 뛰어난 문장력으로 현실성과 진정성이 담긴 작품을 써낸 그는 우리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국 문단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고 있다. 자, 교과서 287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세요. 공사판 떠돌아다니는 영달은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아까 제재 정리할 때 봤던 단어 중에서 떠돌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세 인물들의 처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떠돌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방황합니다. 그리고 현장 사무소가 문을 닫을 쯤에 밀린 밥값을 내지 않고 도망을 치다가 산포로 가는 정씨. 자, 지금 인물이 영달 하나 나오고요. 정씨 하나 나옵니다. 정씨의 고향이 산포예요. 그러니까 정씨가 지금 산포로 가고 있는 중에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포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감천으로 가던 중에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 자, 세 인물 나왔습니다. 영달, 정씨, 백화. 자, 이 세 인물이 다예요. 만난다. 백화는 처음에 두 사람을 경계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처지. 비슷한 처지는 어떤 처지입니까? 떠돌입니다. 세 인물의 공통점이 바로 세 인물 공통점이 모두 다 떠돌이라는 것입니다. 서서히 마음을 연다. 자,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발단 부분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개 시작합니다.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겨울이라서 그래요. 겨울이라서 해가 빨리 지니까.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겨울이니까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하층민으로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하층민이라서 그래요. 지금 산업화 가정에서 하층민으로서 사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가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은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이제 불을 끄려고요.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새들도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숲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갈 곳이 없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셈이요? 집에 가면 여기서의 보금자리, 이 사람들의 집. 그러니까 새들보다 못한 처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죠.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나 거들어야죠. 동생들이 많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집조차 갈 수 없는 것.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시집이라는 거. 결혼이 여자가 나이가 차면 누구나 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백화는 그것조차 할 수 없어요. 백화는 누구나 여자라면 할 수 있는 그 결혼조차 용납이 안 되는 처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생들이 많아서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화는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가련한 처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소녀 가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나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눈이 덮여 있다라는 것은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막 눈싸움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눈이 덮여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 그런 힘든 상황을 말합니다. 갈 곳을 잃었다라는 것이에요. 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처져 있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뺐는지 꼼짝을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친 거예요. 영다리가 달려들어서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습니다. 왜 백화를 업었냐면은 그래도
호감이 조금 있는 거죠.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엎이면서 말합니다. 무겁죠? 영다리가 대꾸하지 않았어요.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왜 이렇게 가볍냐면은 너무 고생을 해서 이렇게 살을 찌울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단한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습니다. 이 대전에서의 옥자는 이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쭉 이어서 보다 보면은 과거에 영달이랑 함께 살았던 여잔데 그 여자의 그러니까 결혼을 할 뻔했던 그 여잔데 그 여자의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영달이 백화를 보면서 측은함을 느낍니다. 영달이가 백화를 보면서 측은함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에요. 백화가 말합니다.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3사람쯤 없겠어. 되게 근수가 모자라서 그렇다고. 왜 이렇게 말랐어요? 하는 거지. 자, 이제 그들은 여기서부터는 결정 부분입니다. 그들은 7시쯤에 감천 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섰었는지 파장이라는 건 장이 끝난 거예요.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정되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이제 호감이 드러납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에요? 전라선이에요.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군용차를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왜냐면 차비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지나가는 군용차에 얻어 타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다. 자, 여기 팥시루떡에 다 표시하시고요. 고마움을 전달하는 거예요. 영달에게 너무 고맙잖아. 자기를 이렇게 업어주고. 그러니까 백화가 자기 몫에서 떼어서 줍니다. 영달에게 내밀어요. 호감을 느끼니까 주는 거예요. 더 드세요. 날 얻고 왔으니까 기운이 배나 더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합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영다리는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면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냐면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냐면 그 전에 함께 살았던 여자도 책임을 지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책임을 지지 못했느냐?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자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신에게는. 백화를 따라가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함께 가지 못해. 고민만 하고 대답을 못하고 신발 끝 부분만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아무 말을 못합니다. 자, 이때 대합실에서 대합실이라는 이제 공간이 나옵니다. 이 대합실이라는 것은 기차를 기다리는 공간이에요. 잠깐 동안 있는 공간이에요. 어딘가를 가기 위한 공간이죠. 그러니까 유랑이라고 하는 떠돌이 인생을 사는 유랑 인생을 상징을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계속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어딘가를 가야만 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는 유랑 인생을 상징하고 또 떠돌이 인생을 상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와서 속삭입니다. 여비 있어요? 차비가 있냐 물어보는 거죠.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1,000원쯤 있어요. 자, 한 장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왜냐면 어디론가 가서 거기에서 또 일을 하면서 거기서 지내고 또 거기에서 일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웅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합실 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구만.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아루 2년 다 와가지고 말뚝 받고 이거는 이제 정착해서 혹시 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이럴 때 아주 뜨내기 인생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가지고 밖을 내다봅니다. 계속해서 고민만 합니다.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다리가 말합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라는 거는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한다는 거죠. 경제력이 없다 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림을 차릴 만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저 여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산포에 같이 가실라오. 어쨌든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딴 500원짜리 2장, 아까 말했던 그 1000원을 꺼냅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보냅시다 라고 하는 건 같이 못 간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했던 것을 포기합니다. 영다리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랑 그리고 찐달걀을 삽니다. 자, 여기서 이 삼립빵 2개랑 이 찐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표현했던 그 호감. 그러니까 2번 표현했는데 이번에 이제 3번째 마지막 표현을 합니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D차를 탈 텐데 하고 말을 잊지 못하죠. 잘 가슈. 영다리가 내민 것들을 받아진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됐습니다. 왜 붉게 충혈됐느냐?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쉬워서 그런 거죠. 같이 못 가게 됐기 때문에 아쉬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헤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또 고마움. 자기를 끝까지 이렇게 배려해주고 챙겨준 거에 대한 고마움과 또 헤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눈이 붉게 충혈됩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어봅니다. 아무도 안 가나요? 나랑 같이 안 가나요? 우린 산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에요. 영다리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잘해준 거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하면서 자기 이름을 마지막으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이런 예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자기의 본명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인데 마음을 열고 진짜 모습,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정을 나눈 그 사람들에게 자기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서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까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어요. 여기서의 또 눈발이 흩날린다라는 것은 계절적인 배경이 겨울이구나 라는 것과 또 고난 또 그리고 시련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또 다시 헤쳐나가야 할 고난과 시련이 계속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책 며칠이나 견디나? 뭐라고? 아니요. 백화라는 여자 말이에요. 저런 애들 한 사날도 솔생활 못 배겨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지금 보기에는 비꼬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이거는 진심 아닙니다. 그냥 불쌍해가지고 또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척을 하는 것 뿐이지 말투가 이런 것 뿐이지 사실은 그녀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일이 1, 2년 안으로 인정이 확 변해가는 그런 판인데 그러니까 고향 찾는 사람들이 고향을 가긴 가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정착을 하지 못한다. 다시 유랑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정시 옆에 앉았던 여기서부터 이제 결말 부분이에요. 우리 결말 부분부터는 학교 나와가지고 목요일에 결말 부분부터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전개 부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옆에 날개 문제 한번 보세요. 백화롭은 영다리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백화의 고달픈 삶에 대해 들은 다음에 연민의 감정, 불쌍하다라고 하는 게 연민이거든요. 그녀가 불쌍했던 거죠. 너무 힘들게 살았던 그녀의 삶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겁니다. 옆에 날개 문제는 퀴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절정 부분에 있는 날개 문제 확인을 할게요. 백화가 정씨와 영다리에게 자신의 본명을 밝혔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정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신도 그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겠구나 하고서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본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전개 부분 세 사람이 길을 떠났고요. 발을 삔 백화를 업어줬죠. 친밀감이 형성되었어요. 자, 그 부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라는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라고 했던 거, 하층민으로 전락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고단했던 삶이 드러났습니다.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눈이 안 보였다, 길이 안 보였다, 하였다. 이거는 떠돌이라는 그걸 상징한다라고 했고요. 영다리가 대꾸하지 않았다, 윤실이 화끈했다. 백화가 측은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만들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절정 부분이었습니다. 영다리에게 호감을 느낀 백화가 같이 가자 라고 제안을 했고요. 계속해서 고민을 했지만 영다리는 거절했어요. 자신이 가진 돈으로 기차표를 사주고 먹을거리를 사줬죠. 백화를 보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된 부분 중에서 함께 가요 했는데 말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에요. 영달에게 호감을 느낀 백화가 제안을 했고, 따라가고 싶지만 살림을 차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해 영달의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 자, 우리 능력이 있어야죠 하는 거는 경제력이 없는 떠돌이 신세였던 영달의 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는 부분, 얘네한테 또다시 시련이 오겠구나, 고난이 오겠구나 하는 것들 나타낸다고 했고요. 자, 마지막 부분, 우리 오늘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1, 2년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하는 부분에서는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생활을 다시 하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암시하고요. 실제로 이 두 인물도 다시 뭔가 이러한 암시가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뒷부분, 결말 부분은 한 번씩들 읽어 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퀴즈 풀러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